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91번째 취업을 미끼로 저지른 연쇄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째 구인 광고로 유인하고 강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첫 번째, 취업의 고단함.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이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예 대형 건물을 감옥처럼 만들어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감금한 뒤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 큰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납치가 되었고 감옥 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강제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온라인 불법 도박, 코인 투자 유도 등 온라인 사기의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축이 된 이 사건에서 더욱 끔찍한 것은 당시 그곳에 갇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가두어 두고 범죄를 시킨 것은 물론이고 매일 폭행과 협박은 물론 마약을 강제로 주사하거나 성폭행, 더 나아가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조직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짐승처럼 사육하며 세뇌를 시킨 것입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범죄 단체는 범죄 단체는 이 대기업이었는데 이 대기업이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등을 주력으로 하는 캄보디아의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의 천지 회장은 87년생으로 중국 출신의 사업가로 캄보디아에 귀화한 뒤에 그룹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 범죄단체를 이용해서 강제 노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비트코인 21조가량을 압류했고 현재 천주는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캄보디아로 향한 납치 감금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들의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자신들 역시 납치, 감금, 폭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보다는 우선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0년 전에 일어난 취업빙자 범죄 사건. 오늘 이야기할 범죄 사건 역시 캄보디아 사건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려고 갔다가 끔찍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마저 잃어야 했죠. 2006년 1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공사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은 이미 불에 많이 탔기 때문에 사망자가 작은 체형의 여성이라는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시신을 부검에 맡겼고요. 그 결과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칼에 찔린 상처 2개를 발견했으며 남성의 정액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실종된 자신의 동생을 신고한 언니 덕분에 이 시신의 주인공이 이틀 전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뒤에 실종되었던 표씨, 당시 26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표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12로 풍세면 주민의 항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시체가 발견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두고 방치를 하냐라는 항의였죠. 표씨의 시신을 이미 부검까지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었지만 경찰은 다시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또다시 항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논두렁에 또 한 구의 시신이 비닐하우스용 천에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표 씨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천으로만 덮어두었다라고 오해를 해서 항의를 했던 것이었죠. 결국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누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연쇄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 천안의 시민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찰은 표 씨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면접을 잡았다라는 사실을 파악했고요. 두 번째 시신의 신원이 26살의 송 씨로 밝혀지면서 그녀 역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던 것을 밝혀냅니다. 즉 범인은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내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살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밝혀진 살인범과 추가 범죄. 경찰은 곧 하나상사라는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한 업체를 골라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화번호 역시 대포폰으로 개통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해당 전화에 전화를 걸자 여경리 구함 PC 가능자 우대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또 다른 대포폰으로 연결이 되었고 여기서 경찰은 실마리를 놓치게 되었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72만 건이나 되는 해당 전화번호의 통신 내역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서울과 수원, 시흥 등을 넘나들면서 살인사건 발생 전날 천안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경찰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해당 번호의 소유주가 여성인 명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은 명씨의 동생인 다른 명씨, 당시 34세를 용의자로 지목하는데 이 남자는 전과 사범으로 특수강도와 강간 등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명씨는 또 다른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명씨는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같은 날 두 여성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12일 오전 11시경 명씨는 천안의 한 대형 할인마트 앞에서 먼저 표 씨를 만났고요.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뒤에 성폭행을 했고 이어 표 씨를 차에 태운 채 같은 날 오후 4시께 목천 휴게소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피해자 송 씨를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 명 씨는 송 씨에게 카드 대출 한도를 문의하게 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알게 되자 오후 7시경 차 안에서 송 씨를 질식시켜 살해했고 이에 놀란 표 씨가 살려달라며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서 표 씨마저 함께 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명 씨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천에서 생활광고지로 과외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찾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요. 경기도 의왕에서 50대 여성을 유인해서 살해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명 씨는 그야말로 사회와 격리되어 마땅한 한 마리 짐승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명 씨는 전화통화 내역과 피해자에게서 나온 DNA가 자신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요.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전과는 물론이고 새로운 범죄만 살인 3건에 성폭행 미수까지 있었는데 겨우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가두어 두었다고 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거나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나마 범인이 잡혔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의 유일한 위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